안녕하세요. 유현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이 때문에 아메이를 고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메이 육아법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메이 육아법 2탄 함께 하시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건 모든 엄마들의 마음이죠. 사실 잘 키운다는 기준도 없고 아이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육아법도 우리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엄마가 이끄는 대로 아이들이 커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얘기들도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이니까 참고한다는 생각으로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메이를 하고 얻게 된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는요, 바로 나 자신을 스스로 어느 정도 통제하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메이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남편의 반대, 아이가 어려서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 한없이 게으른 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나 자신을 만나게 될 때입니다. 내 성공의 적은 정말 죽어라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인 거죠. 그래서 얼마나 빨리 변화하느냐가 바로 성공의 속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배워나가다 보면요, 나 자신을 이겨내는 근육이 붙더라고요. 어느 순간 좀 더 괜찮은 나, 스스로 마음에 드는 나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육아로 연결시켰는지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아이 스스로 자신을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는 일정 규제가 필요하죠. 저는 아이에게 무조건 선택권을 주고 자유롭게만 키우는 편은 아니에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그리고 자유가 주어졌을 때는 본인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 마인드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잘 살아갈 수 있겠죠. 일단 아메이에서 배운 것은 시간관리 방법하고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아메이를 시작하고 처음에는요,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막 우왕좌왕 하다가 시간을 버려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 바로 다이어리 쓰기인데요.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시간별로 정리를 해서 투두리스트를 작성하고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죠. 다이어리를 쓰다 보면 시간을 쪼개 쓰는 법을 알게 되고요. 하루를 정말 알차게 쓰는 습관이 잡히게 됩니다. 처음에 아이한테도 투두리스트를 써서 지워나가는 걸 한번 해봤는데요. 잘 되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매일 하는 게 비슷하다 보니까 적는 재미도 없어 하고요. 그래서 투두리스트 대신 이렇게 요일별로 스케줄표를 짜는 걸로 이제 바꿔서 한번 해봤어요. 스케줄표를 짜면 좋은 점은 아이한테 잔소리를 좀 덜하게 된다는 거예요. 숙제해라 라는 말 대신에 지금 뭐 하는 시간인지 한번 보고 올래? 라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스케줄표대로 그대로 되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지만 아이 스스로 자기가 오늘 뭘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움직이는 습관을 길러줄 수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지 실컷 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평일을 잘 보내면 주말에는 하고 싶은 거를 먼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 이 스케줄표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스케줄표는 엄마가 일방적으로 짜주는 게 아니라 아이의 의견을 반영해서 함께 만드시기 바래요. 두 번째는 욕구의 통제입니다. 사실 어른들도 쉽지 않은 거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게을러지고 싶고. 아메이를 통해서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스스로 좀 컨트롤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건 뭔가요? 당연히 게임이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집마다 게임 때문에 진짜 전쟁을 치르고 계실 텐데요. 게임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이제는 게임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되고, 어떤 엄마들은 친구들 대화에 못 낄까봐 걱정이 돼서 게임을 허락하기도 하고, 언젠가는 결국 할 텐데 못하게 하는 게 소용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부분은 모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 선택할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의 그 엄마들의 선택에 따라서 행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한 게임을 늦게 하는 게 좋다는 주의예요. 어느 정도 욕구를 통제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조금만 찾아보시면요, 게임이 어린아이들의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게임을 할 때 한참 움직여야 되는 이 전두엽이 멈추고요, 아이들의 뇌 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임에 중독돼 있는 아이들의 뇌 사진을 찍었더니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된 사람들의 뇌와 같은 상태였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린 아이들의 게임이 무서운 이유는요. 아이들은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이 성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게임에 중독되기가 훨씬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게임을 하는 건 위험하다는 얘기죠. 제가 선택한 방법은 게임이 왜 위험한지를 유튜브를 보면서 아이와 함께 공유를 하고요. 매일매일 게임을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도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게임은 주말에 30분씩 시간을 정해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이 스스로 욕구를 좀 절제하는 법을 배우고요. 게임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일석이조라서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월, 화, 수, 목, 금까지 그 게임하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고 오직 주말만을 기다리다가 토요일 아침이 되면요. 정말 게임할 생각에 새벽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게임은 주말에 30분만 하는 거, 이게 습관처럼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혹시 저하고 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책 읽기입니다. 저는 책을 잘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좀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요. 어려서는 엄마들이 목이 쉬어라 책을 읽어주다가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는 나이가 되면은 엄마들도 책을 손에서 놓게 되죠. 예전에 가수 이적이 인터뷰를 한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엄마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라는 질문에 우리 엄마는 공부하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교과서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실에 정말 큰 식탁이 있었대요. 근데 엄마가 항상 거기서 책을 읽고 계셨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 따라서 자연스럽게 책을 읽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100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최고의 교육이죠. 아메이를 통해서 얻은 이 책 읽는 습관은요, 진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아이가 어려서는 저도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하루에 몇십 권씩 책을 읽어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각자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나란히 앉아서 책을 읽을 때 정말 이렇게 형언할 수 없는 가슴에 이렇게 꽉 찬 뿌듯함이 생기더라고요. 책을 잘 읽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우리부터 먼저 책을 읽어야겠죠. 아이들은 사실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엄마들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건 아닐까요? 나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아메이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교육인데요. 비타민으로 아이의 건강 케어를 하는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비타민을 먹일 때 그냥 먹이는 게 아니라 저는 비타민 교육을 시키면서 먹였어요. 아이가 아주 어려서 말도 잘 못할 때부터 이 비타민이 뭔지,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듣던 말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웬만한 어른보다 비타민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비타민을 잘 챙겨 먹습니다. 요즘은 건강 지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요. 예를 들면 장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공존하는데 유해균이 많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변비가 생긴다. 그래서 유익균인 유산균을 넣어줘서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다. 이런 얘기들인 거죠. 그런데 밥을 먹을 때도 몸에 좋은 음식, 몸에 나쁜 음식 이런 것들도 자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이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더라고요. 건강 공부는 역시 식탁에서 하는 게 제맛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끝까지 하는 습관입니다. 아메이는 여러분 누가 성공할까요?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 파는 사람? 끝까지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거죠. 저는 살면서 뭘 끝까지 한 게 별로 없어요. 영어 학원도 끝까지 다녀본 적이 없고요. 운동도 끝까지 해본 적이 없고 공부도 악착같이 끝까지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원래 끈기가 없으니까 원래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메이를 하면서 포기를 하는 것도 습관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한 번 더, 그만두고 싶을 때 한 번 더. 딱 한 번 더 하는 게 바로 포기하지 않는 방법이더라고요. 아메이에서 배운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해서 해내는 습관은요, 정말 아이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실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집 하나를 사서 그 문제집을 끝까지 다 풀게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잘 풀고 못 풀고는요, 그 다음 문제고요.
끝까지 풀어서 한 권을 떼는 게 중요해요.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아이도 문제집을 사면 끝을 봐야 한다는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100권짜리 책 전집을 하나 사줬는데 아이가 스스로 이 책을 모두 읽겠다는 목표를 써서 책상에 붙여놓고 읽은 책은 이렇게 거꾸로 꽂아서 표시를 하면서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별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소소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습관을 갖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커서 아메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 장래 희망 중에 하나가 롤스로이스를 타고 엄마랑 아메이 하러 다니는 게 들어있기는 한데요. 아메이를 하든 안 하든 저는 아메이 안에서 배운 이 소중한 가치들, 삶의 지혜,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는 이 습관들은요, 아이에게 정말 꼭 전해주고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말로 한다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엄마가 행동으로 보여줄 때 보고 따라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편안한 상태로 있을 때도 물론 행복하죠. 하지만 힘들더라도 뭔가를 끝까지 도전해서 해냈을 때 아이들도 진짜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성취감들이 쌓여서 결국 아이의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겠죠. 아이가 힘들어할 때, 멈추고 싶어 할 때, 한 번 더 해보자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엄마. 아이들에게 최고의 응원 단장은 바로 엄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노력을 해야겠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조금 해보다가 안 될 것 같아서 멈추는 그런 포기하는 습관을 이제는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나를 통제하는 힘이 생길 때 진짜 자유가 찾아오고 포기하지 않고 해냈을 때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성장하는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엄마, 도전해서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엄마가 되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할 수 있습니다. 모두 화이팅!